예.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CQ 방송입니다. 예. 오늘은요, 문재인의 이때까지 해왔던 거짓말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예. 밤새 다들 편안하게 잘 주무셨는지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CQ 방송입니다. 문재인이가 5월 9일날 대선을 치르고 그 이튿날 대통령이라 해서 지가 취임식을 하고 대통령의 선서를 했지요. 그러나 그 뒤로부터 문재인은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 첫째가요, 문화방송 등 KBS 등등의 방송에 노조를 이용해서요, 사장을 끌어내렸고, 그것도요, 없는 죄를 만들어서 끌어내었고요. 그 후임으로 MBC에는 그 최승우 하면은 또 강호병 거짓 선동으로 유명했죠. 그리고 KBS에는 양승동이가 들었었죠. 둘 다 바른 말을 하자면 둘 다 적폐 중에 상적폐고요. 또 양승동이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와 또 카드 사용과 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죠. 그리고 문재인이가 1년 뒤에는요, 또 6.13 선거에 6.13 선거의 부정선거를 하명수사에 의해서 하명을 했고요. 그래서 자기 친구인 송철호를 당선시켰습니다. 또 문재인과 조국과는요, 그늘에 끊을 수 없는 거의 혈연과 거의 가까울 정도로 친분을 두터이 했고요. 그리고 이 문재인 자체가 드루킹과 공모를 하여 무려 1억 건에 가까운 댓글 조작으로 당선이 된 문재인이고요. 저는 문재인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왜냐? 결국에는요, 불법 태블릿 PC로서 그걸 기하를 해서 또 세월호 8.12와 더불어서 문재인이가 정권 찬탈을 거의 한 거였고요. 실제로 따지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는요, 경미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편을 들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뚜렷하게 죄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것으로서 죄를 엮은 것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자체가 촛불 시위에서 선동질을 일삼았던 그 장본인이 바로 문재인과 그의 주역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요, 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셔야 되는지
씨, 싫어. 여기에 기인되기 때문이죠. 실질적으로 까놓고 얘기해서 문재인이가 이때까지 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지 말라는 짓은 문재인이가 그렇게 잘했잖아요. 탄원전이나 소득주도 성장을 해서 온 국민들에게 피해를 거의 무더기처럼 안겼고요. 그리고 무상복지팔이 이제는 국민들이 거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 호주머니에서 그 돈이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원선이가 지금 하고 있는 희한한 짓덩어리도 있잖아요. 실업자에게 돈을 150만원씩 주고요, 한 달에. 그 돈이 생기면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하한간에 듣기로는 그 돈으로 술값을 지불했다는 말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고요. 이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했던 인간이 그때 당시에 장하성이와 김상조가 주도를 했고요.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부정을 하고요. 이들의 머릿속에는 이 가진 자와 대기업은요, 거의 불구대체는 원수고요.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공사를 기업을 뺏은 그 주역들이 문재인과 그의 좌파 주역들입니다. 최근에는요,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서도 자유라는 단어를 뺐다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가짜 여론조사와 가짜 선동, 그리고 여러분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하는 실업 급여 등 이런 내용을 속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차기 대권주자 후보 선거에서도 이 낙연이가 1등하는 자체도요, 도저히 저는 납득할 수 없고요. 왜 그 납득할 수 없느냐? 이 낙연이와 문재인이가 들어선 뒤로는요,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아예 내리막걸음을 걸었고요. OECD 경쟁력도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요, 정책에 실패를 시인을 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이가 전번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무엇이라 했습니까? 조국에게 빚진 것이 많다, 묻어달라. 이거는요, 묻어줄 수가 없는 거죠. 범죄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나라, 범죄자가 검찰을 협박하는 나라, 참 희한한 나라가 됐죠. 지금요, 문재인이가 들어서서 지금 우파 유튜브에도 공격질을 가해서 우파 유튜브에만 계속 딱지가 붙고 있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거의 구독자가 거의 제자리 수준에 있죠. 그러나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봤을 때라도 여러분들이 이번에 얼마나 선택을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이제는요, 가짜 거짓 여론에 선동되지 마십시오. 이번에 선동되면 대한민국 자체가 아예 없어질는지도 모릅니다.
요즘은요, 노인들까지도 빨갱이 짓을 하는 노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공산 집단은 70년 전에 그때나 70년 후에 지금이나 변한 것은 별로 없고요. 우리가 왜 북한인데 조롱을 당해야 할 만큼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경제력이 북한의 70배 이상이 되고요. 저는 지난해 연말에 문재인표 공수처 그리고 좌파 야합연합의 연동형을 보면서요, 참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요, 자기 자신의 밥거리기 위해서 문희상이와 짜석 같은 거짓거리를 하는 걸 보면서요, 참 이게 왜 대한민국인가. 양심이라고는요, 털끝마치도 없는 인간들이 그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문희상의 아들 문석균이가 전략공천이 되었다죠, 그 정부에. 저는 문희상에게도 자기를 주고 싶습니다. 문매관이라고. 우리나라는 지금 진짜 대통령과 진짜 국무총리, 진짜 국회의장은 없는 듯 싶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비록 잡는 과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나름대로요, 경제를 잘 이끌어낸 게 있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전에 어른들마다 연장을 어떻게 쓰느냐, 그 말이라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도 이 국가의 운명이 좌우가 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또 문재인과 관련된 게 또 있죠. 자기 친구 문재인이가 송철호를 형이라고 불렀죠. 송철호는 솔직히 말하면요, 울산시장이 아니고 범죄자이죠. 솔직히 말하면 문재인의 도움을 받아서 또 황운하를 시기에서 또 하명 수사를 했고요. 결국 울산시장 김기현 시장을요, 무혐의로 입증이 되었다죠. 또 감찰 비리까지 있고요. 감찰 비리하면 유재수가 있고, 유재수가 또 문재인을 또 형이라고 불렀죠. 저는 문재인 집단을 무능한 깡패 집단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파가 부패한 것보다도 좌파가 썩어 부패한 것이요, 더 구역 그 시궁창에 거기가 그 냄새와 거의 맞먹을 정도의 역겨운 냄새가 나기 때문이죠. 예. 다음 대통령은요, 이번 선거에서 한국당 쪽으로 왜 찍어야 되느냐, 저는 이 명분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린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잘 판단했더라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의 수준까지도
갈 일은 절대로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북통을 얘기를 하고 공격을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 이 사람들도 보면은 언론에 휘둘려서요. 진실을 보지를 못하고, 어제 강화문 집회에 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유튜브를 보면서 느낀 게 그렇습니다. 이제는요,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다보니 국회의원만 뽑는다고 그 선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한민국을 살리고요. 더 이상 이 좌파 정권들을 놔두면요,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점락적인 피해를 남길 것이고요. 하기 때문에 저는요, 문재인이가 지금 들어서서 국민들에게는요, 거의 한 1000조 이상의 거의 천문학적인 국가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리고 문재인이가 또 했던 짓이 또 있잖아요. GP를 폭발을 하고 전방불회를 해체시키고요. 또 그 군 인권 소장인 제2 임태훈의 식에서도 박찬주 대장을 또 망신을 주고요. 또 이재수 장군이 또 투신 자살을 하고요. 그리고 삶이 힘들어서요, 그 빚을 몇 번 못 갚고, 또 그런 내용으로 또 여러분들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요. 왜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되는지는요, 여기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잘못된 지도자가 한 명이 나타남으로써 1000조 이상의 국가적인 손실을 안겨줬고요. 거기에는 박원순과 이재명, 이런 인간들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하는 것이, 좌파가 집권을 하면은 1000조 이상의 그 빚을 지운다는 그 말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집안이 어려울수록 돈 쓸쓸미를 줄이고, 그 돈도 필요한 것은 전에 집에 부친도 얘기를 합니다만, 돈이 있어야 그 대비를 할 수 있다는 말은 맞습니다. 돈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래 그 대비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
길이란 게 이쪽으로 가도 멀고 이리 가도 맹 한참 빙 돌아가야 되겠네. 저는요 그런 생각을 제가 죽을 수가 없고요. 방송하는데 맨날 제가 이 방송말로 그 말은요 대다수 국민들은요 반가울 리가 없고요. 그리고 이 지상파나 종편이나 이런 방송들이 진실 보도를 하면 모르지만은 가짜에 얻은 존나 그저 선동. 저는 그래서 합니다. 문재인은요 100점 만점에 문재인의 점수는 25점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라는 것이요 우리가 그 평안한 것이요 우리가 큰 힘이 수반이 되고 동반이 될 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요 경제가 안보가 튼튼할 때 우리가 모든 분위기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찮은 윷놀이에서도요 압도적인 분위기에서 상대를 갖다 제압을 해야 되지. 내가 다른 사람인데 그것을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요 상대는 그 약한 쪽으로만 공격을 한다는 게 정설이고 이치인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밖에 되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 말을 들을 정도라면요 저는 문재인을 오늘이라도 하야를 해야 된다는 게 저의 말일 것이고요. 이 날이 찌푸려가지고 오늘 이거 일하나 갑자기 눈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예. 1월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차가 많이 왔네요. 그리고 문재인의 외교의 난맥상도 그렇고요. 이 등신이 보시면 또 셉니다. 현실을 직시를 못하고요. 쟤 또 아가씨가 또 가네요. 오호. 내가 그 보기에는 옷을 얇게 입은 것 같아도 그 내복과 시장 한 4겹 정도 입었지. 옷이 얇은 게 의미를 그렇지. 이 겨울 날씨의 특징은요 날이 급작스럽게 추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겁나는 게 갑자기 손이 터가지고 크림을 이래 사다 발라야 되겠어. 겨울철 날씨라는 것은 언제 또 이게 하는 막 하든 눈이 또 크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한 가득 20km 캐보면은 예. 예, 수고하세요. 그래서요 진짜 대한민국이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아셔야 되겠지만은요 우리가 남북한 통일 시대를 열자면은요 무엇보다도 미국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까이는요 일본을 설득을 해서 남북한 통일 시대가 열면은 또 한일 양국 간에도요 윈윈해야 하는 그런 업그레이드를 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주의자들은요 우리의 적국이자 앞으로 미래의 적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중국이지 중국과는요 그 동맹을 한다는 자체는요 더욱 어이가 없는 짓이고요. 사드는요 우리의 방어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다 그러면 중국이 반대할 것은 물어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장을 한다면은 중국은요 북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해 주셔서 문재인이가 원래 하야를 하고요
대통령 재선거를 해서 다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나오기를 저는 바람합니다. 막 날이 흐린 게 막